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전 CNC에서 초등 특목관 그리고 국제관 수업 진행하고 있는 벨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실 떠는 성격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목동에서 마곡으로 오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되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어머님. 최소한 내가 몇 명의 아이들을 특목고에 합격시키겠다. 이런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왔었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소 횡설수설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초등 영어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소개보다는 어머님들께 한번 제대로 약속을 드리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실 CNC에 약 3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업이나 관리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학부모님들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1위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1위의 자리를 내가 꼭 지켜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새롭게 또 만나게 될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 돼줘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약속드리면서 저희 오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좀 다양한 류의 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군 부대에서 통역 지원 업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스토리북 수업,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내신이나 수능 형태 수업, 그리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 영어 수업까지 좀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초등 영어냐? 사실 일단 저희 아이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게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이 도화지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정말 너무나 스폰지처럼 쏙쏙 알아먹어주고 또 제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바뀌어줘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희열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머님.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네, 제 일을 되게 사랑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 성적이 32점이었어요. 처참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점수였는데 일단은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어떤 공부했던 내용이 수동태 구문이 있어요.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3 단계에서 수동태다라고 하면 이미 비동사 플러스 PP형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시제를 다양하게 활용한다거나 좀 다양한 문장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은 전혀 이 기본적인 것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내가 일단 나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5학년 동사의 과거 시제 표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불규칙 동사의 과거 시제 표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1 버전, 중2 버전, 중3 버전 이렇게 다 하나의 같은 영역이지만 다른 레벨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약 3개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몇 점 나왔을까요, 어머니? 제가 맞추시는 분께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께 오늘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진짜예요. 어머니 혹시 몇 점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네. 55점이요?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87점 더 높습니다. 네? 95점 조금 더 높아요, 어머니. 네네. 96점 조금 더 써주세요. 네. 100점 죄송해요. 100점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정답입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네.
네, 제가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설명이 끝나고 나서 어머님 제가 잘 기억해 놓을게요. 찾아오시면 선물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제가 첫 번째 연사기도 하고 좀 딱딱한 분위기로 갈까봐 혹시라도 그냥 좀 재밌게 풀어내고 싶어서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준비한 작은 이벤트였고요.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네, 32점으로 만났던 학생이 약 3개월 후에 98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학생이었지만 제가 성인들도 대상으로 수업을 해봤잖아요. 성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인들은 본인들이 이미 메타인지가 스스로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열공을 해야지. 단어도 엄청 외우고 시간적인 투자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어쨌든 기초가 너무나 부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게 진짜 찐 영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나는 초등 영어를 완전 선택하겠다. 앞으로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절대 어디 가서 흔들리지 않는 영어 내가 만들어줘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 학습에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영역이 뭔데? 라고 하면 어머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reading 중요하죠. 또 grammar, listening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진부한 말씀이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이 다리 하나하나 reading, listening, 문법 그리고 writing 하나 중에 단 하나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흔들리면 제대로 이 의자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우선은 모든 영역이 정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학습을 잘 해야 하고요. 그럼 나는 이제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전부 다 나 좋은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폭신폭신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나 이 의자 쓰고 싶다. 그때부터는 어휘력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수업하고 있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reading.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intensive reading이랑 extensive reading입니다. 처음에 intensive reading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랑 저랑 수업 시간 안에 모든 paragraph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구문 독해 다 하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extensive reading. 요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아이들이 수업 외적인 시간에도 어느 정도 원서를 읽어갈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레벨별로 반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권 혹은 한 달에 한 권, 분기별로 한 권 이런 식으로 읽혀주고 있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추가 활동으로 아이들이 독서 퀴즈를 풀어본다거나 그리고 북 리포트를 작성해 본다거나 아니면 PPT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국제반 4학년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고요. 보시면은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오늘 리딩 시작하자 시작 하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일단 뭘 하라고요? 엄청 당황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짧게라도 뭐 재미있는 영상이나 관련된 영상이나 혹은 제가 한국말로 뭔가를 설명해 준다거나 간단하게 영어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좀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 국제반 친구들은 점점점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어머님.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영어 시작할 때 만났을 때는 그냥 단순히 주어 하나, 동사 하나 혹은 목적어 하나, 보어 하나 요 정도가 끝인데요. 이제는 주어조차도 굉장히 길어지는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수식해야 돼? 어디가 거기서 의미가 끝나는 건데 그런 표식을 저희 반에서는 뭐 슬래시나 괄호, 네모 박스,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들로 정확히 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교재는 지금 특목반, 프린스턴 반에서 사용하는 교재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반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이 문제를 풀고 답만 풀어오는 행동은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번 문제를 봤을 때 1번에 대한 답의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 여기에 있구나.
이 친구는 지금 아예 컬러를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여기 혹은 2번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다 라고 정확히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되게 싫어해요, 이 과제를. 왜냐면 선생님 저 이미 숙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데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찾아요? 저 어제 이거 숙제하다가 밤 12시 넘어서까지 잤어요. 이러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좀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이 내가 아무리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결국 답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꾸준히 훈련식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많이 틀렸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만약에 10문제 정도가 있으면 9문제, 8문제 정도는 거뜬히 맞추고 가는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추가 자료고요. 자, 이제 라이팅입니다. 라이팅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머님. 특히 라이팅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잘 안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어떤 특정한 레벨을 기준으로 저만의 기준을 잡고요. 그 레벨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라이팅이 아닌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딩 활동 그리고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피킹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일단 저희 CNC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NC 국제반 메타 레벨 이상은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라이팅 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요, 일단 아이들이 잘 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영어라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한국말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해도 아이들이 그냥 컨텐츠 자체가 없어요. 나 무슨 말 하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문장 구조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때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팅을 잘하기 위한 리딩 그리고 스피킹 활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시면 나중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어머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닝. 아마 저희 반 수업에서 아이들이 가장 영어로 많이 발언을 하는 시간이 리스닝 수업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스닝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내가 어떤 거를 하지? 라는 거를 굉장히 꼼꼼히 연구하고 많은 질문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수업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지문에 있는 문제만 그냥 푸는 것은 다소 좀 단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은 우리 요즘의 아이들이 좀 공통점이 원어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에 다녔건 아니면 국제학교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에선가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교류가 조금씩은 있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눈치껏이라도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내용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단어 정도로는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듣고 So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What is his job?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직업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Doctor, Professor, 뭐 의사요, 교수님이요. 답변은 맞아요. 근데 So, yes, you're right, but can you tell me one more time in full sentence?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얘기해볼래? 라고 꼭 묻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이들이 내가 물었던 그 질문에 맞게 주어와 동사를 활용해야 되고요. 시제까지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문장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닝이랑 스피킹 같이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반에서 중요한 게 딕테이션 할 때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는 표현들, 대표적인 것들이 앞에 있는 과거 시제 동사나 복수 표현의 s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는 하나하나 반드시 다 본인이 봐야 됩니다. 전체 동그라미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분명히 나 이거 계속 틀리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바대로 잘 따라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를 높여서 나는 이런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리스닝이고요. 아까 리딩에서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저희 반은 리스닝 스크립트 듣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들었던 내용을 스크립트로 눈으로 다시 읽어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 지금 나와 있는 뭐 11, 12번 전부 다 번호가 다 문제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1-1, 1-2, 1-3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옳은 것은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은, 그러면 즉 하나 빼고는 나머지 4개는 다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그 4가지의 문장을 다 찾아야 합니다. 네.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조금 더 늘어나면 이제 굉장히 긴 지문에서도 놓치는 내용 없이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실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문법 너무 싫어요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희 학생들도 제가 처음으로 만나면 얘들아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는 뭐가 제일 어려워? 내가 뭘 제일 많이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문법이요. 문법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사실 문법이 제일 쉬워. 한번 공부 제대로 하잖아. 할 게 없어. 진짜야. 그리고 니네가 지금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안 중요해. 나중에 니네가 확실히 공부하고 나서 성인들 가르칠 수 있어. 나처럼. 실제로 저희 반에서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꼼꼼히 이거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반드시 하고 있는 오답노트 3스텝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국제반 5학년 학생, 남자 학생이 실제로 풀었던 흔적인데요. 딱 봐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답은 이거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틀렸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 11번에 지금 영작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싼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이런 노트를 했어요. 찾다 라는 수거인 look for 써놨고요. 그 다음에 찾고 있는 중이니까 선생님 이거 현재 진행 시제라 그랬어. 현재 진행.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비동사 플러스 ing. 모두 다 너무 야무지게 써놨고요. 정답 I'm looking for something cheap. 너무 잘했죠.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실제로 모든 문법 문제 이렇게 다 분석하면서 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이 그래서 가진 최고의 이점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정말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나중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인이 돼서는 해야 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지. 다른 과목까지 다 같이. 근데 지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다양하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목적 하에 저희 반에서 단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1대1로 0단어 한글 뜻, 0단어 한글 뜻 이게 아니라 영영 풀이를 다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0단어랑 한글 뜻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좋냐면요. 첫 번째는 또 다른 종류의 독해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분명히 시험을 위해서 단어 하나를 공부했는데 결국에 내 머릿속에 남는 거는 2개, 3개의 유의어가 같이 남게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조금 그 실력 발휘가 되냐면 나중에 라이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똑같은 문장을 선생님 paraphrasing 하라 그랬어. 그러면 다른 단어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실력 발휘가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제가 다 타이핑해서 만들고 있는 단어 시험지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왜 CNC인가? 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 저희가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역대 최다 인원을 특목고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초등학생한테 토플이나 수능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리고
CNC 교재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되게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어머님.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6학년 아이들한테 전혀 사전에 공지 없이 그냥 이제 수업 들어가서 자, 얘들아, 우리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어볼 거야. 오늘 친 거야. 따끈따끈한 거. 했더니 이제 당연히 아이들 반응은 선생님 저희 5학년이에요. 6학년이에요.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그래 귀요미들 알았어 일단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음원을 틉니다. 바로 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바로 조용해지고요. 바로 집중합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장 잘한 학생이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그 당시에 그 해에 고등학생들 실제 등급을 따졌을 때 2, 3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말 심지어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좋았다는 거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지문으로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토플이나 수능형 그런 교재들이요, 어머님, 마냥 터무니없이 어렵기만 하진 않습니다. 안에 이게 정말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역사거리들, 그리고 실제로 각 학문별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술이나 음악계 이런 데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정말 폭넓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문장도 물론 되게 길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법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제가 생각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막 스토리북 리딩을 시작할 때쯤 저를 만났어요. 4학년 때.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CNC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진단 평가를 봅니다, 어머님.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3개월 후에 완전 점프, 또 3개월 후에 또 점프. 그 점프의 정도가 굉장히 커서 사실은 이제는 저의 수업을 떠나서 더 높은 레벨의 다른 선생님께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때 그 학생이랑 학생 어머님이랑 학생 아버님까지 같이 이제 연락을 주시면서 우리 땡땡이는 그냥 초등학교까지는 벨라 선생님 같이 수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3번이나 무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 반배정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저희도 학원 쪽에 얘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2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씩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해주세요. 채점까지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모든 수업 때마다 아이들한테 직접 프린트아웃으로 내주고 있는 숙제 체크지입니다. 보시면은 아마 집에 가셔서 프린트 살짝 더 읽어보시면 이 정도로 자세히 써놨으면 우리 아기 같은 우리 애기도 잘 스스로 혼자서 챙길 수 있겠다. 페이지도 정확히 다 써져 있고요.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2번째는 끊임없이 듬뿍 칭찬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의 힘을 좀 많이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루에 1개 이상의 칭찬은 꼭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좀 꽤나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답의 근거 문장 찾는 거를 되게 강조를 평소에도 하는 편인데 누구야 이거 문장 너무 정확히 잘 찾았어. 번호까지 너무 잘했어. 네, 너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살짝 뻥을 보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너무너무 못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A인지 이게 U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U, 정말 이건 U다 라는 게 보이면 누구 드디어 U가 나타났어. 너무 잘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칭찬을 해주면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은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냥 얘기해준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왜 이렇게 초등 영어를 좋아할까? 너무 귀여워요, 어머님. 그냥 정말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면 정말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아이들이. 네, 근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이나 결석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벨라쌤이 나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나 오늘 숙제를 다 못했어. 오늘만 그냥 학원 안 가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져주시면 안 돼요.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물론 숙제 안 한 건 혼나야죠. 근데 분명히 이 친구가 현장에 와서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요일에 그 자리에 앉아서 알게 모르게 가져가는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학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직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머님 습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각이나 결석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저희 삶을 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누가 이렇게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3번의 승반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냥 초등학생은 여기 남겠습니다 했던 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주신 문자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이런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어머님께서 똑같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캡처해 놓고 조금 솔직히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그래 내가 이게 역할이지 사명감 가지고 그래 오늘도 우리 아이들 내가 사랑으로 최고로 만들어줘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마곡에서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정말 제가 먼저 좋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이런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게끔 제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